미주 한인 시니어 10명 중에 6명이 의식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을 강타한 폭풍으로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소송의 심리가 어제 오늘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뉴저지주 한 세무사가 코로나19 지원금 1,600건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시니어 10명 중에 6명이 금전적으로 집세, 음식, 의료 등의 의식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우스폴 재단,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뉴욕 한인 봉사센터,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은 3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에 걸쳐 진행된 미주 한인 시니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욕시,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DC 등 7개 지역에서 한인 시니어 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주거, 간병, 교통, 금융, 의료 및 사회 참여와 같은 삶의 중요한 측면을 집중했습니다. But we hope that this report can highlight the needs of our older adults in all aspects of life and that we can advocate for policy changes and more funding for our community. With leaders who look like us, who speak the language, and who are deeply rooted in communities. That's where the most vulnerable turn to. And we know that these partnerships are important and need to be funded.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은 금전적으로 주거비, 식비, 의료비 지출과 같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0%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언어 장벽을 꼽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73%가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access healthcare service, professional caregiving services, and social connections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information. This is, I think, the root cause of many of the challenges that Korean American seniors are facing. And this must be dealt with first by providing a wide range of language assistance. 또 194명이 설문에 응한 뉴욕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아시안 노인 및 뉴욕시 전체의 노인 인구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겪고 있으며 50세에서 64세 한인 인구보다 중위 가구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AAF는 뉴욕시의 경우 노인 아파트와 섹션 202 빌딩이 보급된 지역이 어퍼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등에 집중된 가운데 한인 노인 거주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는 다운타운 플러싱을 제외하고는 해당 건물이 전무한 상황으로 뉴욕시 정부의 한인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인 노인 실태 조사 보고회에는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조앤유 AAF 사무총장, 김명미 KCS 회장 등이 참석해 한인 노인 지원에 대한 주류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this report will do is to shed light on what our needs are, our vulnerability, language access, all the things that we need because in order for us to move forward, not just as Korean Americans, but Asian Americans, but all of us who care deeply about our seniors, we need to have ammunition to fight
And I think this report is definitely one of them. 한편 이번 실태 조사는 KACF와 샌프란시스코 KACF, 주디스임 재단과 사우스폴 재단이 공동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어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뉴욕시에서는 달리는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1명이 사망했으며 약 5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강한 폭풍으로 인해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경 아몽크의 128번 도로 메인 스트리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는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10시 기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각각 최소 2만 건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커네디컷 에버소스에서도 6천 건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어젯밤 기준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공항에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진 폭풍으로 뉴욕시 센트럴파크 기준 2.63인치의 강수량과 시속 59마일의 돌풍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오존파크는 3인치, 뉴저지 힐사이드는 4인치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은 여전히 홍수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비는 오늘부터 그치고 기온이 올라가 주말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3일 시작됐습니다. 어제 개시된 심리에서 뉴저지 주정부 측 변호인은 연방정부 당국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TA가 지난달 27일 맨하탄 교통 혼잡세 요구만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중순부터 예정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이 가로막힐 수 있어 소송의 경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3, 4일 양일간 이번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포트리타운 정부, 뉴욕시 교사연맹, 맨하탄 배러리팍 주민 등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다른 5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등을 대행해주는 뉴저지주의 한 세무사가 각종 서류를 조작해 코로나19 지원금을 1억 5천만 달러나 허위 신청했고 실제로 4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은 어제 연방국세청에 무려 1,600건 이상의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한 티넥 출신 세금보고 대리인 레온 헤이네스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네스 씨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자 이를 악용해 2020년 11월 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 5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실제로 4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네스 씨는 국세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 인원을 거짓으로 크게 부풀리고 임금액도 과대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대배심은 하이네스 씨에 대해 허위 세금 보고서 제출 등 허위 청구 혐의 55건, 우편 사기 5건, 가중 신용 도용 1건, 탈세 2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특히 하이네스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이네스 씨는 자신의 고객에게 4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이 중 상당액을 수수료로 가로챘으며 특히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해 허위 청구를 해서 143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검찰은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13,000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챙긴 20명을 적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일 5개 보로에 걸쳐 약 53개 도로를 폐쇄하는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시 일대에서는 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서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차 없는 거리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지구의 날은 2016년 맨하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5개 보로 전부에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일대에서 53개 도로가 폐쇄가 되며 그 자리에는 차들 대신 다양한 공공예술과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오픈 스트리트, 차 없는 거리 지구의 날 행사는 뉴요커들에게 차를 두고 거리로 나와 오픈 스페이스를 즐기도록 격려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맨하탄에서는 다이크먼 스트리트,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 브로드웨이 도로 등이 폐쇄가 됩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오애비뉴, 퀸즈에서는 우드사이드 애비뉴가 폐쇄됩니다. 브롱스에서는 이스트 188번가와 크레스턴 애비뉴가 폐쇄되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는 포트 리치먼드 애비뉴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모페드를 타고 한 남성으로부터 15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도주한 2인조 강도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요일 퀸즈에서 모페드를 탄 2인조 강도가 금품이 들어있는 한 남성의 가방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4시경 포레스트 힐스 68번가와 108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35세 남성으로부터 15만 달러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후 모페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얼굴과 손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가 강탈한 가방에는 2,500달러 상당의 시계와 다이아몬드 체인 등 15만 달러 상당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페드를 탄 강도들의 범행에 주의를 당부하며 강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약 5만 명이 출전하는 뉴욕 마라톤에 대해 75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베라자노 네로우 브리지에서 출발하는 뉴욕 마라톤과 관련해 주최 측에 75만 달러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마라톤에 매년 5만 명 정도가 출전을 하며 베라자노 네로우 브리지에서 출발을 해 이 대회 동안 차량 통행이 금지돼 통행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최 측인 뉴욕 로드 러너스 클럽이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75만 달러를 책정한 것은 출전자를 5만 명으로 계산, 1인당 15달러씩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뉴욕 마라톤은 대회 당일 동이 트지 않은 새벽 4시에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베라자노 네로우 브리지를 힘차게 출발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로드러너스 클럽이 마라톤 대회 참가비 등을 징수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75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며 당연히 주최 측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지난 2021년부터 교량 통제 등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대회는 주최 측의 수익성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마라토너들을 위한 비영리 행사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최 측뿐만 아니라 마라토너들 역시 뉴욕 마라톤은 뉴욕을 뉴욕답게 만드는 행사이며 뉴욕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뉴욕시 그리고 결국 MTA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트럼프에 대한 반대표가 쏟아져 소속 정당 내에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88.6%, 트럼프 전 대통령은 79.2%로 두 후보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사람이 약 4만 8천 명으로 전체 8.4%에 달했으며
이는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하는 이슬람계 등이 지난 2월 미시건 경선 때부터 지지 후보 없음 투표 운동을 벌였고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위스콘신주는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고 특히 2020년에는 표차가 2만여 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4만 8천 명이 바이든에게 반대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해석됩니다. 또 공화당 경선에서도 이미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찍은 표가 7만 6천 표, 전체 12.6%에 달했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역시 2020년 투표 사례를 보면 2만여 표만 더 얻으면 바이든을 꺾을 수 있지만 반발표가 7만 6천 표에 달해 올해 대선에서도 위스콘신주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의 사퇴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자 큰손들이 앞다퉈 기부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모금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달 한 달간 6,56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9,31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현금 보유액이 4,19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 재선에 도전을 했던 2020년 3월 모금액 6,2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4년 전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모금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달 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하고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화당 큰손들이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서둘러 지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무려 1억 5,500만 달러에 달했고 지난달 28일 뉴욕 맨하탄에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출격, 하룻밤에 2,600만 달러를 모금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모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는 다소 줄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미국 진보 진영에서 진보 성향 고령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재임 때 진보 성향 대법관이 사퇴하게 되면 트럼프가 보수 성향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 대법원의 보수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은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올해 69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사퇴,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흐디 하산, 조시베로 등 언론인들은 최근 기고를 통해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연내 사퇴해야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자칫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보수파 일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리처드 블루멘탈 연방 상원 의원도 소토마이어 대법관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쉘던 와이러스 상원 의원도 대법원이 보수 7명 대 진보 2명이 되면 트럼프의 마가 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보 진영의 대모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대통령 때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20년 87세로 타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인사를 임명,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됐고 현재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례를 들며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과연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는 트럼프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차라리 교도소 이름을 트럼프 공항으로 바꾸라고 조롱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 의원이 퀸즈 코로나 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시리필드 옆 카지노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설리반 카운티 교도소 재소자 6명이 개기일식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이벤트라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오는 8일 개기일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너스가 17만 6,500달러로 2022년 18만 달러보다 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 하나 5.2조 원을 투자,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의 인공지능용 HBM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아리조나주 퀸크릭에서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통형 전기 배터리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간 설사와 호흡기 감염, 뇌졸중 등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감소하면서 기대 수명이 6.2년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대 수명 증가가 조금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5분입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